복리의 개념은 플러스 복리가 있고 마이너스 복리가 있죠. 대출 확률이 있는데 마이너스 복리로 가면 인생이 꼬여요. 카드 쓰고요. 못 갚아가지고 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복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어찌됐든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저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주식을 샀으면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 쓰지 말고 다시 투자하면 돼요. 이게 복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투자 수익은 은행 금리의 몇 %가 몇 배이면은 좋을까? 1, 2, 3, 4, 5 중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자, 은행에 넣으면은 만약에 이자를 3% 줘요. 근데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그럼 몇 퍼센트 했으면 좋겠어요? 몇 배였으면 좋겠어요? 1번. 2배만 해도. 2배만 해도. 예. 얼른 주세요. 난 10배 정도 되는 4배가 넘어가면 이제 도박 쪽으로 간 거예요. 도박성이 강하시네요. 처음에 있던 처음에 그림 중에 사기꾼 영역이라고 있었거든요. 딱 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루틴은 복리이다. 성실히 루틴이고 루틴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딸들에게 묵상글을 보낸 이유였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투자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죽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메모장 확인하시면 돼요. 기록하고 정리하세요. 물건 살 때 이유,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이유, 언제 팔 것인가. 주식을 살 때나 부동산 살 때도 얼마에 샀고 왜 샀고 언제 얼마에 팔 때 팔 것인가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사면서 마음을 정해야죠. 아, 하루 10장 이상 찍고 1장 이상은 포스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명이 엄청 심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치료도 계속 이분이 계속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명 얼마나 들려요? 하루 종일 들린대. 그래서 이명 들릴 때마다 적으라 했어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30번 정도 이명 들린다고 불평을 적어오더니 가면 갈수록 게을러져 가지고 안 적어. 사실 불평불만도요 일주일간 적잖아요. 그럼 별로 쓸맛 없어요. 이건가? 똑같네?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을 기록하지 않으면 거의 99% 실패합니다. 당 조절도 실패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간 TV나 유튜브 등에서 낭비되는 시간도 한번 적어가지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공부하고 독서하고 유용한 시간도 적어서 합해보고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성공하죠. 유튜브에다가 날마다 혹은 매주마다 자기 체중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된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날마다 체중계 올라가서 인증샷 시작 올리고 이러면 또 99% 성공한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망함을 주셨더라도 그 자체는 선이에요. 자, 젊어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30대 로또 당첨됐어요. 그러면 50대에 많은 이가 파산하는데 몇 %가 파산할 것인가? 90%가 50대에 파산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딸들이 빨리 성공하면 안 되구나. 실패를 하다가 실패의 경험치가 쌓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공하면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젊었을 때 갑자기 행운처럼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망해버리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실패는 오히려 유익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의사가 1000명을 수술했는데 다 성공한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앞에 500명은 다 실패했는데 지난 한 5년간 500명은 다 성공했다. 그럼 저는 후자의 의사에게 맡길 거예요. 실패하고 나면 의사도 스트레스 엄청 받죠. 왜 환자분이 돌아가셨지? 왜 결과 안 좋지? 허리 통증 수술했는데 왜 안 좋지? 고민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너무 젊었을 때 성공을 한 사람들은 위험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비교가 있거든요. 친구가 어떤 그랜저 샀네 그러면 아이 나는 프라이드 타고 있는데 그 제일 작은 차예요. 제가 의사 막 돼가지고 제일 작은 차, 그때 제일 싼 차가 프라이드였는데 프라이드 타고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이 좀 비싼 차 사라. 또 다른 친구들 막 비싼 차도 샀어요. 근데 얘기해보면 시기하고 비교 때문에 빨리 부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부자 되려고 하면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 아이들은 천천히 많이 실패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다. 방향성이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인생은 열심보다는 요령이 더 중요해요. 대학생이 5개 알바를 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죠. 열심히 사니까.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그가 전공이나 취업을 위한 시간은 얼마를 쓰고 있는가? 돈 번이라고 전공하고 관계없는 식당 알바, 택배 알바, 무슨 대리운전 알바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미래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시간을 노동 시간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억울하기도 해요. 자기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노동 시간을 최대한 늘렸는데 왜 인생이 안 풀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동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으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도 투자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까 이제 제가 적어보라 그랬죠. 장단점 적어보라 그랬죠. 나를 1분 안에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순서가 된 거예요. 자, 소개를 해주세요. 1분 안에. 시작. 자, 잠깐 아까쯤에 제가 장단기 목표를 하나 적어달라고 그랬죠. 그 뭐라고 적으셨어요? 사실 방금 한 거랑 상관은 없긴 한데 네. 저축해서 제주도 가는 좋아요. 얼른 주세요. 자, 제 명함을 찍었어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저를 보고 존귀한 자래.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아직 성화가 영화가 안 됐고 성화 중이지만 허물이 여전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명함에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앞면을 봐요. 앞면 참사랑연합원 가정학과 전문의 최진석 앞에 내용을 보자 그러면 합리적이거나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위치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나의 본질은 뒷면이에요. 명함의 뒷면이 제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나를 소개할 때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이런 표현 있죠. 어떤 맹인이 있어요. 근데 맹인이에 도와주세요라고 팻말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먹거리가 많이 안 들어와요. 구제가 많이 안 들어와요. 돈이. 한 시인이 그 팻말을 뺏어가더니 뒤집어가지고 한 줄 적었대요. 봄이 오고 있는데 저는 보지 못합니다. 와우. 그랬더니 7배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나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5분 안에 결정된다고 그랬죠. 내 소개나 명함이나 이것은 5분도 시간을 안 줘요. 세상은 1, 2분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친구들은 반드시 면접도 봐야 되고요.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교수들하고 또 테스트도 받아야 되죠. 제 딸은 교수가 30분? 30분간 면접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첫인상, 몇 마디 말, 1분 안에 주어지는 그것, 5분 안에 나를 어떻게 피겨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하지만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앞에처럼 하면 안 돼요. 이쪽에 있는 면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 있는 면이 있어야 되지만
아까 친구가 말 정말 잘해준 거예요. 나의 꿈이 뭐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논문을 보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교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위해서 도달하는 그것을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에 정말 좋은 답을 해줬는데 제 시선에서 보면 퍼펙트하게 답을 해주면 좋겠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시골의 일개 의사가 아니고 시골의 일개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참사랑의 치료자이다. 나는 일개 고딩이나 대딩이 아니고 미래의 교수이다.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20년 넘게 김양순 선생님이 여수에서 순천 출근한 게 10년이었고요. 여수에서 순천을 하동까지 온 거 1년인가 2년인가 됐고요. 순천 하동까지 10년 출근했는데 4일인가 밖에 안 늦어요.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너무 성실하신 분인데, 추정을 해보려고 그러면 9시까지 병원 도착하려고 그러면 아침 첫 버스 타야 되고요. 이 버스 타려고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기상하려면 저녁에 빨리 자야 되거든요. 이걸 20년 이상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게요. 아들이 있으니까 대학 1학년짜리가 카투사에 나중에 가려고 그러면 목표 설정했어요. 카투사. 그러면 조건은 토익 점수 200점 이상. 나 이 대학교를 800점 이상. 대학교 2학년 때 가야 되면은 1학년 마치기 전에 토익 800점 강사를 돼야 되네. 그럼 지금부터 토익 공부 시작해야 되네. 아빠한테 토익 학원비. 그럼 날마다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시간이 없으면 버스 안에 이어폰이라도 써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설정되고요. 목표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뭔가가 쭉 이어져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딴 거 다 잊으셔라도 이것만 해도 돼요. 새벽 5시까지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면요, 이동 시간, 머리 감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4시에 일어나야죠. 4시에 기상하려면 6시간은 자야 되니까 10시 전에 자야 되고요. 10시 전에 취침하려고 그러면요, 9시까지 운동하고 음식 다 먹어야 되고요. 퇴근하고 9시까지 사이에 그날 저녁에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12시에 자면서 새벽기도 가야겠다. 이건 말 그대로 허망한 꿈인 거예요.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꿈. 3개월 뒤에 전국체전이면 대회 며칠 전 현지 도착하고, 도착 전에 선수들 못 만들어야 되고, 못 만들려면 식단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날짜별로 지금 정리를 해야죠. 총장님이 되려면 부총장 돼야 되고요. 부총장 되려면 교수 돼야 되고요. 교수 되려면 박사 돼야 되고요. 박사 되려면 유학 가야 되고요. 유학 가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가 결정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총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퇴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도 해야 되죠. 주일에 교회에서 김밥 50개 있으려면 주문해야 되고요. 몇 시까지 도착해야죠. 몇 시 출발해야 되고요. 김밥집에는 몇 분까지 준비해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알아요. 이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걸 말해요. 은퇴도 마찬가지고요.